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정의 칼날이 엄청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김용 부원장,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뭐 출국 금지됐고 이런 분들 뭐 구속되고 그런 걸 보니까 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잖아요. 네. 진술과 이제 또 풀려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제 막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된 거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석방된 걸 가지고 뭐 폴리바게닝이니 아니면은 검찰에서 좀 봐줬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럴 만한 게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추측의 영역이고 네.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검찰을 모욕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냥 그거는 생각 속에서 멈춰야 될 것 같고. 그거 다음 달에 김만배 남욱부터 나오죠. 남욱 변호사가 풀려나는지 여부를 보면 네.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지켜보시고 네. 유동규 씨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연루된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직접 경험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김용 씨한테 한 거지. 네, 이재명 이재명 당대표 당시 뭐 시장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하고 만났던 사람이야. 네. 유동규는. 네, 네.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그냥 본인도 들은 얘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검찰에서는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상황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동규 본부장이 어쨌든 나와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일보 인터뷰 보니까 막 거의 거친 표현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배신당하고 화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배신당하고 화났는데 갑자기 법원 가서 증언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네. 내가 김무기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의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다 까발겨주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이런 관점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요즘 검찰이 전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절박하다 그럴까? 찌질하다 그럴까? 검찰이? 예. 네. 피의 사실 유포를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언론사마다 돌려가면서 맞아요. 하는데 나오고 그것도 너무 애처롭기도 하지만 오늘은 후원 의혹 이 대장동 일당 이재명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 의혹 맞아요. 그러고 들추니까 기사에는 30만 원 이게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게 확인됐다라고 보도하는 건 그냥 검찰에 가서 야 이것도 한번 써봐 저것도 한번 써보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꼴밖에 안 되는 느낌이고 가방도 전 이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방이 가장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요? 남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돈이 이동된 경로를 다 자기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돈 전달한 데 쓴 가방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 가방이 김용 씨 집에서 발견이 됐으면 이건 뭐 기사로서의 가치도 있고 수사로서의 가치도 있는데 유동규 씨가 가방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3억을 전달했다 그러죠. 3억이라고 하면 5만 원권으로 해서 500만 원짜리 묶음 60개가 필요하네요. 네. 60개 100장짜리 60묵개 돈다발을 넣은 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전화했겠죠. 전화해서 뭐 택배가 도착했는데 잠깐 들렀다 가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왔어. 그럼 가방을 딱 보여준 다음에 가방을 열어. 그 돈을 다 꺼내. 그럼 그쪽에다 자기가 가져온 가방에다 넣어. 넣은 다음에 이 가방은 내가 김용한테 전달할 때 쓴 가방이라고 그러고 보관을 해. 정말 자연스럽네. 지금 이런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잖아요. 예. 보통 가방을 이렇게 건네주면 되는데. 물 예. 흐르듯이 아주 가방이 자기가 갖고 있다는 자연스러운데. 거는 그 가방은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니 가방이 좋은 가방인가 보죠. 근데 아니면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나? 아니, 빈 가방을? 김용의 가방, 김용네 집에서 김용이 안 산 가방이 발견됐는데 네. 이게 돈 전달에 사용됐다라고 했으면 네. 얘기라도 재밌었을 텐데 돈 전달함 특히 또 웃기는 건 박스.
예. 돈 전달한 시점이 2021년이죠? 작년인가요? 예, 작년? 네네. 작년 4월에서 8월이죠? 네. 작년 4월에서 8월에 썼던 종이박스가 지금까지 사무실에 의미가 있는 박스였나 보죠. 보존돼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좀 여기서 상식적이진 않다. 예, 그러니까 네. 확실한 것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 중에 김용의 손이 닿은 게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다 유동규 예, 김용 부원장도 거라는 본인도 거죠?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했을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김용이 돈을 썼다는 흔적도 안 나오고 조사 중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웃기는 게 뭐 대선 자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김용이 뇌물을 받은 거면 김용이 땅에다 묻어놔서 뭐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선 자금이라는 것은 김용이 썼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지금의 피의 사실 유포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김용 관련된 혐의들만 유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히든 카드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3천만 원 정도만 썼다는 흔적이 딱 잡으면 그럼 민주당 내도 완전히 흔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 내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네. 안 쓰잖아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아이템이 너무 세가지고 네. 묻힐까봐 네. 다음 주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물적 증거가 있다니까 지켜보시죠. 근데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검찰이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저도 참 자괴감이 느껴져요. 불법이에요, 왜? 피의사실 유포는 이게 공소장에서 네, 그렇죠. 나온 거지 검찰이 이렇게 나온 건 없잖아요. 김용 아직 기소 안 했잖아요. 근데- 김용 부원장은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글쎄요, 뭐 선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대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눈길도 돌리고 뭐 가짜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렇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좀 건방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다 손 넣고 말이야 이거 뭐. 알겠습니다. 나 TV조선 채널 가가지고 내가 방송해야지. 거기서도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부르질 않아요. 네. 반가워하거나 거기 그런 나갈 분위기 수 나실 있어요, 것 지금? 같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어. 잘려가지고.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뭐 사실은 김용 부원장이 혼자 먹었거나 그럼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인가 뭐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자기가 이제 총괄본부장이었는데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온 건 자기는 그거는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왜냐면은 뭐 1시간 만이었나? 1시간 만에 100억을 모았다? 10시간 만에 100억을 모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쓰지도 그것도 못했다는 사실 건데. 별 상관은 없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약간 섞여 있는데 4월부터 8월까지면 전 이제 검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4월부터 8월까지만 대선 경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전이기 때문에 네. 예비 후보 등록하는 요 포인트부터 해서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대선에 쓰인 자금은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는 당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대선으로 오면 불이 민주당이랑 전면전으로 붙습니다. 네. 이 돈이 대선 자금에 타져 있는 상태 같으면 네네. 그래서 검찰이 자꾸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약간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네. 대선 경선 자금은 이건 이재명 캠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의 민주당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아닌 것이고 네네. 근데 대선 자금에 섞여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입증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거꾸로 아이러니 뭐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가 어떻게 돌아간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람도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공짝뛰기는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30명, 40명 되는 사람들 사이에 한 달에 2억씩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달 주장대로 그대로 받으면 그 돈을 8억이니까.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8억 4,700만 원이 30명짜리 캠프에 4개월 동안 2억씩 계속 부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광주 경선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 호남 경선에 우리가 돈을 뿌려야 된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그러면 그 나왔잖아요. 경선에 이제 돈을 뿌리는 건 그거야말로- 뭘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뿌리지 유권자들한테 않고요. 경선을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조직을 가서 이거 아니, 근데 내가 이걸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랬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딱 얘기한 자세가 내가 새누리당 경선 때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 명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그걸 다 입 다물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돈 받은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명도 이렇게 제가 받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 하지 안 해요. 않아요? 절대 얘기 안 하고 저는 자꾸 지금 김성애 소장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비판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김용 씨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김용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전 단계부터 좀 보자고요. 김용이나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전화를 해서 유동규 체포될 때 전화기 버려라. 네. 계속 그러한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텔레그램 정모방도 만들어서 세 명은 뭔가를 논의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왜 정진상과 김용은 유동규에게 왜 길을 왜 버리라고 했겠냐고.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한 게 아니냐. 네. 감추고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검찰에서 지금 차례대로 조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아직 김용 돈 쓴 거, 돈 받은 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잖아. 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구속기간 20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아니 19일 날 지나서 뭐 그거는 조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켜보자고요. 호남 경선에 써였다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호남만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제가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소장님께 드린 말씀에 그렇게 보도를 한 언론의 태도, 그렇게 흘린 검찰도 우습거니와 네. 뭐 대선 경선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호남 경선에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면 뭐가 제일 걸리냐면요.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낙연 판이에요. 네. 이낙연 후보가 대부분의 대의원들과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남도지사까지 선거까지 치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40개인가 되는 지역위원회마다 자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절반 넘게 거기에 지역위원장은 다 이낙연의 편이었고 그래서 전남이랑 광주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낙연에게는 한 2,000개쯤의 눈이 호남에 켜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현금을 8억을 풀어요? 8억이 아니라 3억을 풀어도 잡힙니다. 그럼 세 사람만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이낙연 캠프에서 그 잡아다가 이재명이 돈 뿌린다 이거 카드 한번 흔들면 대선 경선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받아도 다른 데도 누가 아니고 주려고 하는 정황을 또 고발할 수도 있고. 자, 이재명 고향인 안동에서 이재명이 돈을 뿌렸다 그러면 이낙연이 모를 수 있죠. 근데 이낙연의 홈그라운드인 전라도에서 이낙연이 모르게 8억을 푼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 내가 참 이 방송을 하면서 당대표 보좌관이나 네. 대선 후보 핵심적으로 참모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과 이게 네. 참 방송하기가 어렵다. 아,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그렇게 경우가 또 많아요. 내가 확인하면은 해봐요. 아, 이거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참나. 아, 그래 뭔가 저도- 있다. 어쨌든 돈이 저도 들어가는 뭔가가 정청래 있다. 보좌관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 당선시키면서 전국 다 돌아봤어요. 대선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대선 후보는 아니었죠. 당 대표도 아니었잖아요. 아 어쨌거나 비슷하지 뭐. 대선이랑 당 대표랑 좀 8억 다릅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 아니,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낙연이 다 가신 거 감시하는데 그걸 궁금하네요. 어떻게 표해서 돈을 줘요? 불가능하지. 우리 편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아유, 거기 대원 중간 당원들 다 회색이 모여 얼마나- 그래서 휙 이렇게 뿌리는 게 뿌리는 게 아니라 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의 핵심적인 네. 조직 책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자기 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랬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아, 보통 그렇게 하더라. 저도 25년 동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저 한 게 아니에요. 자백 아니에요. 벌금순 대통령님 자백 아니야. 경험했던 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야. 나 들은 거야. 들은 거. 네, 경험당 아니라니까 띵까당님. 최상현님이 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면 그러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자, 얘기를 어쨌든 할까 진실은 말까 알수 없는 것 고민했는데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유동규의 진술만 갖고 법원에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냐고. 하죠. 그것만 왜냐하면 갖고. 시기를 특정합니다. 네. 유동규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때 이렇게 제공됐다라고까지가 들어가면 네. 구속의 확률이 높아지죠. 게다가 그거밖에 지금 없는데도? 이 사건은 이쪽 입장에서는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라고 법원이 보게 만들 수 있죠. 그것 중 하나가 아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이 워낙 세게 부인을 했으니까. 네. 그 한 중에 명이 하나가 김용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보면 검사가 자기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러 간다고. 개인 사무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개인 사무실이 있다라고 영장 청구한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봐도 뭐 다른 내용들 전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지금 확실한 것은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전달된 건 날짜가 다 일지로 확인이 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모 회계사가 날짜를 적고 전달 방법부터 적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3억을 받았어. 네.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정민영 거쳐서 3억을 전달받았는데 김용에게 연락을 해서 자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뭐 새가 떴으니 와서 수령 바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네. 근데 김용 부원장 거기서 내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달에 한번 갈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날 가져가야지. 그날 네. 바로바로. 근데 지금 그 부분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넣었는데 뭉개면서 무슨 얘기를 지들이 하고 있냐면 돈을 일부 사무실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나는 달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남욱이 전달한 현금 뇌물을, 정치 자금을 유동규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 소파 밑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무슨 뭐 책상 밑에 넣어놨다가 1억을 아껴놨다가 그 다음번에 뭐 3억을 주고 막 이런 복잡하게 나오고 날짜도 좀 특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남욱에게 받은 날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사무실에 왔다면 전 그럼 김용 부원장 의심하겠습니다. 딱딱 정황이 있으니까 그쵸, 그날 그건- 받아서 그날 또 가져가고. 그럼 가져가는 게 되게 정상적이냐. 그때 자기들 말대로 급한 거 아닙니까? 딱딱 받아갔으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유동규 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줬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김용 부원장의 근데 김용 부원장의 방문 기록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씨가 사이가 나쁠 때가 아니니까 사무실에 놀러 갈 수 있는 건데 뭐 아마도 그 사무실 같은 데가 큰 건물이니까 주차 들어오는 게 이게 뭐 차단기에서 번호가 다 찍혔겠죠. 그래서 뭐 몇 번 왔다고 특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정도일 거라고 전 보는 거예요.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그 김용 씨 공소 압수수색 영장을 현근택 변호사가 확인했는데 남욱이 안 들어있대요. 공여자에 공범으로 남욱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또 물어보니까 정치자금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데 실수했나 빼뜨렸나 보죠. 아니 그게 실수해서.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돈을 준 사람이 남욱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요인이 있는 사람은 대장동으로 떼돈을 번 남욱이 중간 전달책인 정민용 유동규 등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이 만들고 싶은 스토리잖아요. 근데 남욱을 공범에서 뺀다. 너무 뻔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니까 좀 역겨워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스토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전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신계륜 의원이 직업이라는 글자를 떼는 정치자금법 했을 때 그 당시 김민성 한국종합직업예술학교 이사장이 신계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인 횡령과 관련돼서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신하경 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그 뒤에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세 사람한테 전달한 뇌물 액수만 자기 주장으로 1억이 넘어요. 뇌물죄가 기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기소가 안 돼요. 입법 로비를 한 김민성을 검찰이 뇌물, 정치자금법, 공여자 다 원래 기소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때 검찰하고 지금 그게 검찰은 좀 어쨌든 그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만약에 이재명 그놈이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그렇게 불공정하게 한다면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남욱이 빠져있다니까 영장에. 아니 공소장 다 안 받나 보지 영장은 아니 다. 현근택 변호사가 그 담당 지금 빼놓고 봤나 변호인이에요. 보지. 빼놓고 아니 봤나. 남욱이 빠져있는 게 지금 나온다니까요. 빼놓고 봤나 보죠. 하여튼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아니 확인한 게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빠져 있다면 확인한 거예요. 잘못됐지. 잘못됐다는 거봐,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민성 이사장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김민성도 그래서 뇌물은 빠지고 그 다음에 횡령액도 원래 56억이었는데 46억으로 줄어서 집행유예로 아니 나옵니다. 그런 검찰 왜 개혁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 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켰어 왜? 알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파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